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분수는 킹엄 분수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유명한 분수고요. 여러분들 시카고에 왔으니까 제가 거리 몇 군데 찍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시카고 미시간 호수 근처예요. 사우스 루프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그랜트 파크, 시카고 미술관, 밀레니엄 공원 근처의 풍경입니다. 시정 관련돼서는 오늘은 달러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달러원이 다시 1370원이 됐는데요. 저번 주에 1350원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1375원까지 갔다가 다시 135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1370원으로 와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요. 관련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에 시장 움직임은 3번 정도 굴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6월 10일 날 화요일 날 1350원에서 그야말로 테크니컬한 반등이 있으면서 위로 1376원까지 한 2, 3일에 걸쳐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목요일 날 미국 물가 자료가 나오면서 1376원에서 다시 1350원까지 내려온 그 부분, 그 다음에 다시 금요일 날 이스라엘 이란 공격으로 다시 1370원까지 올라온 거,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6월 10일 정도, 화요일 정도에서 1350원에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한 이틀 동안 글로벌 달러는 그냥 99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원이 국내 주식 시장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러원의 바닥에 관련된 인식,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존재하면서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보다는 외환시장 쪽에서는 뭔가 좀 많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불안감이 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목요일 날 미국 물가 문제가 내서 글로벌리 달러가 빠질 때 글로벌 인덱스가 97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97까지 내려올 때 보면은 내려올 때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거든요. 99에서 약 2% 내려왔는데 우리도 보면은 1376원에서 135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따라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있을 때 98.2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랐을 때 그때 보면은 7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때부터는 거의 같이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 움직임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원으로 보면 바닥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여준 거는 글로벌 달러는 역시 이자율에 매우 민감하다. 결국은 미 물가가 안정되고 미 이자율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공격 이후에 보여준 거는 달러와 엔화, 미 채권은 아직도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결정되는 변수는 두 가지,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과 국내 경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이자율 움직임에 당분간은 연동될 것 같고, 지금 이자율은 기준금리 관련돼서는 9월 달에 25bp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고 12월 달에는 두 번에서 50bp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 장기채 수급에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특히 지금 2년 10년 스프레드가 45 정도 되거든요. 10년짜리가 4.40이고 그리고 2년짜리가 3.95니까 한 45bp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지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참고로 한국은 3년 10년을 많이 보는데 지금 3년 10년이 10년이 2.82, 3년이 2.46 정도니까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36이면 굉장히 한국은 높은 겁니다. 미국은 2년, 10년짜리 스프레드가 위로 아래로 많이 변하지만 한국은 사실 3년과 10년이 대개 10bp 이상은 잘 안 벌어지거든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그런 수요보다는 장기채 수급에 관련된 걱정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재정
정책 확대로 지금 똑같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지금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글로벌 달러가 글쎄요, 97, 98에서는 계속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올런지 여기서 반등을 할런지 그야말로 반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경기 쪽을 보면은요, 결국은 달러원은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자본 유출입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가 관건인데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서 주식 시장에서 만일에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약간 물러나는 쪽으로 간다면 달러원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부동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새로 들어온 정부의 첫 번째 챌린지는 예상됐던 대로 부동산 상승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결국은 이자율 인하를 연기하게 되고 장기 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경기를 살리는데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고 부동산의 상승은 사실 국내 주식 상승에도 악재이고요.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는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투자 자금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달러원에 영향을 상당히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새 정부가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면 지금 있는 허니문 랠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달러원이 비교적 많이 움직입니다. 3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오르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1370원 레벨에서 그래도 다시 1350원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또 강하게 짧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본다면은 크게 보면은 1350원에서 1400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은 한 1370원 이 정도 레벨이라고 봐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달러,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관련된 국내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카고에 와 있고요. 온 지 한 2, 3일 됐는데 뭐 생각보다 오히려 더 조용한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카고라 하면 저는 굉장히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한 도시? 이렇게 오히려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뉴욕에 잠깐 갈 거고요. 뉴욕에 가서 그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3주 정도 지낼 것 같습니다. 제 포지션은요. 주식 쪽에서 미국 롱 한국 숏 관계에서 마이너스 난 게 달러 쪽에서 좀 벌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